일단 저는 4강을 이제 주중에 저희가 이거 방송하고 네. 끝나고였나? 가서 이제 틀었는데 왜 안 하지 저 장면? VR이 없대. 4강까지. 이게 말이 되나? 자, 이제 FA컵 우승하게 된다면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엘리트 나가는 거예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결승전 전에 정하지 않는 게 웃긴 거지. 말이 되나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아직도 그 포항 징계 안 나왔죠. 몰스팬지 아시지? 나잘 몰라. 그 답답한 와중에 우승했잖아요. 시상식에서 정몽규 회장이 나와서 트로피를 가운데서 들고 있네. 정몽규 회장이 들었어요? 네. 아, 2023년 11월 6일 히든풋볼 들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용주 형하고 방송합니다. 네. 네. 흰머리가 많아, 안본 사이에 흰머리가 많아지셨네요. 아, 엘클라시코 지고 나서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머리 자르고 파마했거든요. 네. 그런데 물어보더라고요. 머리를 계속 기를 거면 염색을 하고 네. 머리를 짧게 자를 거면 파마를 하는 게 좋겠다. 둘 같이 못해요? 왜냐면 머리가 너무 상한다. 너무 상해, 이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머리 짧게 자르고 파마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김정일이 됐죠. 김정일을 몰라요 요즘 친구들. 아, 그래요? 네. 네, 김정은 아빠란다. 네. 그래서 밑에 복장 색깔이 약간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 색깔이요. 네. 아, 그렇습니까? 국방위원장 색깔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네, 아 지금 바지도 밀리터리 바지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2주 전에 일을 뽑았는데 2주 지나고 나서 오늘 가가지고 이제 그 나사를 박았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다시 수술을 해가지고, 예, 아마 뭐 11월 내내 좀 이러지 않을까. 근데 뭐 저희가 11월 말에 여러 가지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고 할 건데 그 전에 좀 컨디션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한 1, 2주는 이럴 것 같아요. 네. 또 그다음 작업이 있나요? 이제 큰 건 없어요. 이제 큰 거는 꽂으면. 예, 꽂으면 돼요. 꽂으면 네.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자리 잡으려면 좀 아, 그렇게 안 빡세더라고, 요즘. 아 그래요? 여기 왼쪽 위에도 이제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렇게 빡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은 했는데 이제 오른쪽 이번에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오늘 종윤이가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네. 오늘 방송에서는 빠지게 됐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첼시와 토트넘 중요한 경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아마 뭐 수빈이랑 할지 성주랑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경기도 종윤이가 쉰 상태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뭔가 제가 지금 뭐 목소리를 힘을 줘서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뭐 텐션이 떨어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차분하게 그래도 오늘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프닝 토크에 파리바게트와 PSG와 협약을 했다. 뭐 좀 어울리긴 해요. 네. 네. 일단 파리바게뜨가 프랑스에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것도 잘 된다고 하고 역설적이죠. 빵의 고장에 가서 한국 브랜드가 파리바게뜨란 이름으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네. 외국 빵들을 먹으면 딱딱하고 좀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오히려 그 좀 달고 이런 게 한국 빵들이 되게 잘 만듭니다. 아, 그런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커피 믹스 같은 느낌. 약간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빵들은 약간 그 기본 빵에 충실하지 않고 조금 업그레이드, 뭔가 토핑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빵들이 있는데 외국 빵들은 가보셔서 알겠지만 기본 빵들만 파잖아요. 바게트, 뭐 그냥 네모난 거, 동그란 거 이거만 팔기 때문에 뭐 신선하게 작용될 수도 있고 뭐 내가 볼 때 나이 드신 분은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막 짜고 달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또 약간 인기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매장을 찾아보니까 중국에는 290개가 있고 미국에 83개, 싱가포르 17개, 베트남 12개, 프랑스 2개, 최근에 인도네시아랑 캐나다에도 파리바게뜨가 들어왔대요. 이게 파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한데 사실 파리가 우리 도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는 한국 기업인 거 알까? 파리에서 온 빵집인 걸로 아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브랜드 보면 저거 외국 건가 보다 하고 샀는데 알고 그렇지.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고 이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파리바게트에서 빵 사 먹으면서 역시 본토의 빵은 달라. 이런 느낌이라다. 그럴 수도 있죠. 잘 모르고 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빵 얘기할 때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빵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데 장난 아니야. 파리바게트 프랑스는 저렴하게 하려나? 프랑스 자체가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래?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오늘 할 얘기는 뭐 이게 파리바게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이런 콜라보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한국 기업과 해외 구단. 그러니까 알아보면 이런 기본적인 콜라보 있잖아요. 생각보다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 어마어마한, 뭐, 여기다가 메인 스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협약해서
이 선수들의 얼굴 정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트넘 그 음료 많은 거 알죠? 막 단백질 음료 토트넘에 붙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뭐 얼마인지 오픈하긴 그렇지만 제가 들었는데 이 정도면 이 기업이 이거 그냥 하면 되겠는데? 얼굴 사오는 거? 그러니까 뭐 토트넘 선수 쓰겠다는 게 아니라 얼굴만 박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뮌헨이 이것저것을 알아보러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김민재 얼굴 박아서 그렇게 할 수 있지. 할 수 있다. 근데 이미 사실 토트넘이 이 시장을 좀 잡고 있거든요, 지금. 토트넘 찍혀서 나온 음료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뮌헨도 이 시장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할 것 같은데, 뭐 어떤 한국 기업이랑 해외 구단 또는 해외 선수랑 콜라보했을 때 좀 시너지 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축구에서? 네. 축구 선수와? 선수도 되고 기업? 구단도 되고 뭐 상관없죠. 기업 뭐가 있을까? 예전에 이제 오뚜기가 이제 맨유랑 했었죠. 근데 그거 뜬금없었어. 뜬금없긴 했죠. 아니, 한국말로도 뭐 했잖아. 3분 카레 이랬나? 네, 맞아 했어요. 3분 이랬나? 그런데 사실은 뜬금없는 게 연결될수록 재미나지 않나? 나는 갑자기 그런 생각 드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양평 해장국 이런 데랑 좀 같이 하면 그러니까 해장국 진짜 맛있잖아. 외국인 사람들도 그 맛을 알면 빠질 수가 있잖아. 왜? 그래서 어떻게 말했어요. 네. 아니 나는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연결되면 좀 되게 재미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던데. 양평 숲 막 이러면서. 이빨 아파 죽겠네. 아니, 근데요. 왜? 바이에른 뮌헨하고 양평 해장국이요? 그러니까 뜬금없지만 재밌지 않아? 재밌는데 양평 해장국도 해장국 중에 그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 약간 좀 양평 해장국 자체도 좀 세요. 모든 음식은 다 호불호가 있어. 근데 양평 해장국은 알잖아요. 센 거. 좀 냄새도 좀 있고. 아니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추기름에. 뭐 독일 사람들도 맥주 많이 마시는데 숙취해소에는 양평 스프가 최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치킨이랑 괜찮네. 치킨. 독일 구단이랑 하면 독일 맥주랑 콜라보 해가지고 셋이서 치킨, 독일 맥주, 바이에른 뮌헨 해가지고 뮬러랑 김민재를 모델로 써서 한 카트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이 원하는 거. 그러네. 그러면 멕시칸 치킨은 멕시코 클럽하고 연결해도 되겠네. 아니면 요즘 멕시코 선수 중에 제일 잘하는 선수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다 연결하면 되잖아. 그래요. 그 구단으로 가서 하고 사실 선수랑 예를 들어 올리브 영이 그 올리비에 지루랑 협약을 하는 거야. 그것도 괜찮네. 약간 이름 비슷하잖아. 그래서 올리비에 지루 뭐 해서 we go to 올리브 영, I'm 올리브 지루. 그냥 그것만 하면 되죠. 괜찮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생각보다 안 비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과 파리바게트가 파리라는 이름으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거 어울린다 이러지만은 뜬금없는 것들이 어울리기 시작하면은 길이 굉장히 많이 열린다는 거지. 그렇지. 네. 네. 근데 의외로 이런 거 다 열려 있어요, 해외 구단들이. 안 할 것 같은데 돈 주면 다 합니다. 단가만 맞추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뮌헨 단가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뭐 세일 영업맨이 아니니까 이걸 내가 영업할 수 없잖아. 그냥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냐고. 그래서 단가 비싸? 아니 할만해. 할만해? 그러니까 그게 있어. 억 단위인가? 이게 독일에 가서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만 로컬로 활용하는 거는 안 비싸. 그러니까 이걸 근데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하면 비싸지지.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있습니다. 얼마 팔리면 개런티. 얼마 팔리면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서 뭐 무궁무진한데 한국 기업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접촉 루트를 몰라요. 뮌헨도 누굴 접촉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나라 기업도 하고 싶은데 이거 누구 통해서 가야 돼? 이거 중간만 연결만 되면 좋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파리바게트와 PSG 그러면은 이거 PSG와 파리바게트 협약하면 그 국진이빵 같은 거예요? 강인이빵, 강인이빵, 은바페빵. 나오는 거야 이제? 근데 그것도 있어요. 조항에 은바페는 못 써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구단이에요. 은바페는 너무 비싸서 이 금액으로는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등급이 있어요 선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덴벨레 빵이 나오면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 왜? 안 먹을 것 같은데? 빵을 빵 쳐가지고 좀 먹지 않을까. 그래서 덴벨레 빵보다 이강인 빵 해가지고 뭐 스티커 주고. 그렇죠. 예. 애들한테 또.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강인이랑 개인 계약하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또 구단이랑 하면 다양한 선수를 쓸 수 있고 파리 생제르맹 로고를 쓸 수 있으니까 확실히 뭔가 나오긴 할 것 같긴 한데 신박하긴 해요. 이게 파리 생제르맹과 파리바게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구단들이 접촉할 것 같은데. 하려고 하겠죠. 많은 기업들도 뭐 파리 생제르맹이든 바이에른 뮌헨이든 한국 선수가 있는 구단하고는 접촉을 시도할 것 같은데. 맞아요. 접촉하면 되는데 이게 또 이 업계 룰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누굴 안 끼면 안 할라 위험 부담 있잖아요. 돈 먹어야 되니까 안 할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관심 있는 광고업자들은 한번 알아보시고 중간에서 에이전트 하셔도 되고 뭐 내가 능력만 있으면 나도 하고 싶긴 한데 난 이 업계를 아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K리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FA컵 결승이 끝났습니다. FA컵 이야기 한번 해보죠. 경기 무지하게 재밌던데. 아, 재밌었습니다. 네. 결승전 되게 재밌었고 사실 이날은 어쨌든 경기력보다는 이기는 게 장땡인 날이잖아요. 그쵸. 그거를 확실히 보여줬던 것 같고 간만에 본 좀 K리그의 단판 승부가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타이틀이 걸린. 뭐 굳이 따지면 강등 결정전 정도가 이제 타이틀이 걸린 거고 우승 결정전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원래 FA컵이 홈앤 어웨이였죠. 1차전, 그쵸, 2차전. 네. 결승이. 근데 단판이 재밌죠. 근데 재밌긴 해. 내가 이 경기 보니까 그냥 단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왜 1차전, 2차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외국들은 다 단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결승 단판이고. 그러니까 왜 단판으로 하는지 이해가 되는 경기였고, 뭐 형평성을 위해서 홈앤 어웨이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단판이 확실히 쫄깃쫄깃하더라고. 구장을 제3의 구장에서 하면 되죠. 사실 FA컵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웸블리에서 하고 그리고 포칼 같은 경우에는 그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하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스페인의 코파델레이 같은 경우에는 상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이제 단판이 90분에 대한 집중력 이거는 이제 선수들도 그렇지만은 팬들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번 경기는 정말 와 진짜 전반전 보면서도 전북의 경기력에 좀 놀랬었고 후반전에 포항이 뒤집는 거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경기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짝 경기를 보면 이제 전반전은 완전히 전북 페이스였고 사실 황인재 골키퍼 아니었으면 네. 2대0 최소 2대0까지 갈 수 있었죠. 황인재가 많이 막았어요. 네. 초반부터. 네. 네. 근데 황인재도 패스를 돌릴 때는 실수가 좀 있긴 있었어요. 네, 불안불안하긴 네. 했는데 어쨌든 손 세이브가 돼서 물론 이제 그 실점한 장면도 한번 잘 막았다가 네. 이제 그 세컨볼로 먹히긴 해서 황인재가 일단 어쨌든 한 골 내지 두 골 정도 막은 게 초반에 포항이 그나마 따라갈 수 있었던 힘이고 제가 볼 때는 전북이 2대0 만들었으면 전반전에 네, 그러면 쉽지 쉽게 갔을 거예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워낙 포항 경기력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걸 막다 보니까 또 뭐 포항이랑 전북이 올 시즌 만났을 때 포항이 되게 잘했거든요. 리그에서 항상. 그래서 마지막 전반전 끝날 때쯤에 한찬이가 동점 만들면서 끝나니까 이제 김기동 감독도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전반전에 좌우 풀백을 바꾸거든요. 신광훈과 박승으로 바꾸는데 이제 신광훈이 송민규랑 매치업이 됐을 때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박승욱이 어쨌든 젊고 좀 더 이제 끈질기게 할 수 있고 또 신광훈은 송민규 같은 스타일이랑 만났을 때 좀 퇴장 위험성도 있잖아요. 약간. 네. 그래서 오히려 신광훈과 함기원이 만나니까 둘이 이제 소싸움 하더라고. 그래서 잡고 늘어지고. 네. 예.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둘을 바꾸면서 이제 거기서 조금 해답을 찾았던 것 같고 이제 후반전에 뭐 구스타보가 PK를 넣긴 했지만 제카가 이제 교체되기 직전에 득점을 하면서 바로 교체가 됐고 사실 여기서 포인트가 김종우를 전반 끝나고 빼도 무방했어요, 사실은. 그래 근데 김종우를 빼면 아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벤치를 봤을 때 본인 아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아들의 어떤 지금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 큰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종우를 제가 볼 땐 끝까지 믿는 방법을 선택을 했죠. 아들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뭐 넣고 싶기도 했을 것 같긴 해요. 좀 되지 않아. 근데 이 중요한 경기에서 이 중요한 경기에서 준호 이거 아무리 내 아들이어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좀 경험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김종우를 이제 팬들은 이제 전반전에 난리 났죠. 중앙 미드필더 바꿔야 된다. 근데 벤치를 보니까 사실 벤치 자원도 그렇게 막 강력해 보이지 않는 오베르단 부상 여파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전반전 보면서 놀랬던 거는 그런 측면이에요. 포항보다는 전북이 준비를 많이 했구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터 짧은 패스로 앞으로 전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인재를 거쳐가는 패스도 있고 황인재의 실수도 발에서는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미드필더 라인부터 전반까지 전북이 압박을 하고 공격 전개수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고 여기다 송민규 선수가 첫 번째 슈팅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첫 번째 슈팅이 오른발 슈팅이고 골 넣은 슈팅이 왼발 슈팅일 거예요. 김종우 왼발. 누구요? 송민규요. 송민규? 네, 맞아요. 네, 상대 골키퍼가 막으니까 또 다시 가서 마무리 지으면서 선제골. 그러면서 저는 이거 전북이 잡겠구나. 분위기도 타고 있고 선제골도 넣었으니까.
그러면서 포항의 전반전의 목표는 실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골을 넣는 것보다는 실점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한찬이가 골까지 나오면서 1대1로 마무리가 됐고 네. 후반전은 왼쪽 라인에 이제 스피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신광훈 선수가 PK를 해주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왼쪽 라인을 다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롱패스 비율을 좀 더 높이면서 측면 쪽 뒷공간을 노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전북이 좀 약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북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에너지 레벨을 최고치로 찍어서 압박했는데 여기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후반전은 동점골, 역전골 내주면서 체력적인 부담까지 따르고 그러면서 포항이 결국 홍윤상의 쐐기골까지 터지면서 이 경기를 4대2로 잡게 되는 거죠. 확실히 김기동 감독은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지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 상황들을 정확히 보면 결국 되게 선수들한테 심플하게 지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많이 설명해봤자 이해 못해. 그냥 이렇게 해. 이해는 하겠지. 이해는 하지. 근데 네. 많이 주입하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냥 좋지. 룰을 되게 심플하게 주더라고. 이것만 해. 이거 하지 마. 굳이 그런 스타일 너무 좋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요렇게만 하자. 너는 이렇게만 하자 해가지고 정말 정확한 지시를 하는 편인 것 같고 선수들의 이해도도 이제 김기동 감독에 적응이 되면서 확실하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이해도도 되게 빠른 것 같고. 그러니까 보스 중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넌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하나도 모르겠어. 맞아. 말이 너무 많으면 뭐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데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쪽집게처럼 하나만 딱 얘기해주면 요거만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롤을 좀 단순화하는 역할들을 많이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은근히 훈련이 되게 빡셉니다. 그런 대신 훈련은 되게 확실하게 하는 편이고 또 친하게 할 때는 되게 친하게 해주고 또 엄하게 할 때는 엄하게 하면서 이런 강약 조절이 엄청 확실한 감독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가 항상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에게 긴장감을 줘서 팀 만드는 데는 지금 K리그에서는 아주 최고의 감독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고 우리가 김기동 감독 생각하면은 카리스마보다는 좀 부드러움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네. 인터뷰하더라도 굉장히 좀 유머스럽게 유하게 잘해주고 근데 경기 내에서의 이 표정이라든가 제스처를 보면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좀 빡세게 해요. 네, 할 때는. 그래서 경기장에서도 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안 된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요거는 요렇게 하는 방법을 가져와서 딱 그것만 해요. 그래. 막 갑자기 포메이션을 바꾸거나 선수를 막 과감하게 다 교체하고 이런 거 안 하고 한 자리 너랑 바꿔.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하는 게 선수들도 훨씬 사실 밖에서 경기 시작되면 형도 해봤지만 아무리 이렇게 해서 옮겨서 안 들리잖아요. 안 되죠. 잘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네.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막 하는 스타일도 있고 막 정말 잔소리 계속하는 스타일도 있는데 또 그런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확실히 되게 요즘 상황에 되게 맞는 감독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혹시 이 감독상은 이제 리그 프로축구 연맹에서 하기 때문에 그쵸. 리그만 해당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FA컵이 포함이 돼. 여기서도 감독사 주더만. 여기서 줬죠. 끝났죠. 네. 받고. 근데 예를 들어서 FA컵 통합이야. 시상식이. 그러면 제가 저번에 12% 정도 획득했거든요. 네. 자체 투표에서. 여기서 폴 했을 때 홍명보 한 40, 이정효 한 38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면 김희동 감독도 거의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3명의 감독이 거의 33%씩 나눠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대등하진 않을 것 같은데. FA컵 포함되면. 포함돼도 대등하진 않을 것 같아. 그래도 리그의 우승을 더 많이 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나는 그게 큰 것 같아요. 올해 봤을 때, 2년 연속. 이게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홍명보 감독. 네. 어쨌든 김희동 감독은 지금 정점을 완전 찍었죠, 사실. 리그 우승에는 실패를 했지만, FA컵이라는 굉장히 힘든 대회를. 그러니까 포항이 전체적인 재정적인 구조라든가 투자를 봤을 때는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김기동 감독이 얼마나 놀라운 지도력을 보여줬는지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김기동 감독은 극찬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김희동 감독은 되게 확실히 이게 색깔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런 감독들이 리그를 이끌어간다는 게 옛날에는 조금 이제 아쉬운 감독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홍명보, 김기동, 이정효 3파전이잖아요. 네. 사실. 네. 사실 올 시즌 K리그 1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감독 3명은 이 3명이죠. 근데 이제 FA컵 결승은 끝났고 포항 여수로 끝났는데 이게 이제 경기 대회를 치르면서 VR을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또 중계의 어떤 그 기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아쉽잖아요, FA컵은. 일단 저는 4강을 이제 주중에 저희가 이거 방송하고 끝나고였나? 가서 이제 틀었는데
VR이 없는지 몰랐어. 저는 이제 FA컵 중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관심이 없죠. 그냥 화면 보는 거고. 왜 안 하지 저 장면? VR이 없대. 4강까지. 이게 말이 되나? 아니 VR이 우리나라에 뭐 도입된 지가 뭐 1년 된 것도 아니고 제일 빨리 도입해서 엄청 오래됐는데 이걸 왜 안 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안 한 거지. 아니 그것도 있고 사실은 해외 FA컵 보더라도 4강부터는 분명히 시작합니다. 예, 유럽의 FA컵 같은 경우에도. 4강도 네, 해. 왜냐면 4강부터는 말 그대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바뀌느냐. 한 번 오심에 의해서 역사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4강부터는 반드시 하는데 왜 안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대회 권위를 이제는 아니 어느 대회가 아니 유소년 대회도 지금 VR 하고 있는데 그 국제 대회는. 네. 근데 이 대회에서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논란도 있었어. 봤을 때 저거 VR 봤으면 좀 바뀌었을 텐데 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물론 이제 리플레이가 안 나왔을 땐 저도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운영 자체가 과연 이렇게 운영해서 FA컵을 팬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 다행히 팬들이 결승전을 즐겨줘서 다행이지 경기 운영면에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되게 무시받아도 되는 대회 운영이었어요 전체적으로. 16강이나 8강부터는 VR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일단 기록도 우리가 찾아보고 싶으면 대한축구협회 사이트에 FA컵 란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냥 교체 선수 몇 분 맞아요. 했고 득점밖에 안 나와요. 누가 어떻게 됐고 점유율이 몇이고 이거는 우리가 경기를 라이브로 그 기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볼 수 없는 포인트고 대한축구협회에서 들어가서 FA컵 보려고 해도 되게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예. 사실 볼맛도 안 나요. 그냥 보고 싶지도 않아 눌러서 뭐 막 스크롤 내려야 되고 막 대진표도 확대돼 있어가지고 좌우로 계속 스크롤 해야 되고 해가지고 되게 별로고. 중계는 좀 양보해서 32강 같은 경우는 16경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틀에 한다고 해도. 그래서 중계진을 다 투입할 수 없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난 최소한의 그 디자인? 결승까지 그 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깔끔하게 통일할 수 있잖아. 돈 되게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 틀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연맹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 결승전 보는데 선수들 이렇게 여기 눕기 따가지고 나오거든요. 옆으로 좌우로 물론 이게 뭐 TV조선 잘못이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근데 TV조선은 항상 그런 식이잖아. 나 김종우 네. 40kg인 줄 알았어. 이제 여러분 김종우 보세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니 그냥 있어도 이런데 그걸 더 TV조선은 좁혀놨으니. 원래 포메이션 그거 할 때 원래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FA컵 협회 안에서 규격을 통일해서 뿌려주면 되잖아. 이거 여기에 그냥 입혀라.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드는 작업은 아닐 텐데.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시간과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네,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네. 저는 FA컵이 말 그대로 그 나라 축구팀의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잖아요. 네. 하브리그에 있는 팀들도 다 참가해서 올라와서 결국은 우승을 다투는 그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머릿속에는 K리그 1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클럽 팀들이 있다고 생각을 이미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K리그 1에서의 승자가 가장 강한 팀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단판 승부로 막 치르면서 올라오는 거는 FA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FA컵의 가치라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이 부족해서 보기 싫어지고 뭔가 좀 이상하고 이러면은 그 가치만 더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유니폼 보면 FA컵 패치를 붙이거든요. 근데 이거 뭐 그것도. 어떤 방식인지 모르는데 붙이잖아? 떨어지지.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다. 두 선. 그게 오바로크가 아니고 그냥 어, 스티커로 붙이는 건가? 없는 선수도 있어요. 여기 떨어져가. 이거 잡아당기면 바로 떨어지잖아. 그리고 그리고 스티커로 붙이는 건가? 이거- 이게? 되게 뭐- 찍찍이 같은 건가? 그런 거 같아요. 찍찍이까지는 아니고 그냥 스티커인 것 같아. 그럼 당연히 떨어지지 물 묻으면 땀 나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협회 아래 연맹이 있잖아요. 따지면. 그러면 협회가 훨씬 더 잘해야 되고 연맹이 그 다음인데 지금은 연맹도 옛날에는 되게 부실했지만 지금 연맹 중계랑 이런 어떤 사이즈 보면 협회가 10분의 1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대회를 봤을 때 너무 허접하고 그리고 지금 교체가 다 5장으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3장을 하고 있어요. 교체를. FA컵. 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규정을 바꾸면 네. 올해부터 4장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어떤 구단이 저희는 반대하겠습니다. 5장 못 하겠네. 누가 이래? 5장 하면 되는 건데 3장 하니까
이제는 축구 안 같더라고. 아, 여기서 좀 더 교체해주면 재밌는 장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선수 들어가면 좀 바뀔 것 같은데 하는데 3장이니까 답답해, 벌써부터.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5장으로. 근데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 아,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이 재밌게 해서 지금 잘 포장이 된 거지. 결승전이 포장을 잘 해준 거지. 그건 이제 선수 덕분이지. 이것만 보면 너무, 이게 과연 FA컵 우리나라 최강자 토너먼트 최강 대회인가라고 생각하면 아니고. 이게 결승전이 너무 재밌어서 FA컵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마지막만 좋았지 덜커덩거리면서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고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A매치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고 면밀히 살펴봐야지만 그게 결국은 그 협회의 그 사이즈를 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좀 뭐라고 할까? 둔탁해. 저희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FA컵 없어도 돼요. 그냥 리그컵 해도 돼. 프로축구연맹이 컵대회 하나 만들어서 옛날 리그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승부조작 사건 이후로 없어졌는데 FA컵 없애고 프로축구연맹이 직접 운영하는 리그컵. 우리는 그러면 어차피 컵대회인데 똑같이 FA컵 대하면 되잖아. 리그컵한테 챔피언스리그 티켓 주면 되잖아. 그래서 리그가 운영하면 리그랑 컵대회가 통일성 있게 뭔가 중계라든지 이런 게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고 이렇게 운영할 거면 리그한테 저는 연맹한테 컵대회 운영권을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라고도 생각해요. 우리는 뭐 FA컵이든 리그컵이든 이름은 크게 관심 없고 뭐 하나은행 지금 FA컵이잖아요. 뭐 스폰서 뭐 해도 되잖아. 뭐 하나은행 리그컵? 하나은행 해도 되고 아니면 더 관심 있는 데 있으면 와서 붙여도 되는 아니 거고. 그냥 컵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채팅창에서 뭐 쿠팡컵 하는데 뭐 막말로 쿠팡컵 한들 우리한테는 상관없잖아. 잘 치러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되게 대한축구협회가 너무 답답하고 그 답답한 와중에 우승했잖아요. 시상식에서 정몽규 회장이 나와서 트로피를 가운데서 들고 있네. 정몽규 회장이 들었어요? 네. 아니 다시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정몽규 회장이. 대표이사가 들지 않았어요? 대표이사 다음에 들어왔어요. 맞죠, 여러분? 대표이사 전에 들어왔다고? 대표이사가 다음에 들어왔고 처음에는 정몽규 회장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애매해서 다시 했을걸? 아 그래? 네, 맨 처음에 있었어요. 나는 경기만 보고 말아가지고 그래서 맞대. 아니 나는 일단 정몽규 회장이 뭐 회장을 맡잖아요. 전날까지 해줄 수 있어. 근데 거기서 그 판넬 뒤로 들어가서 같이 약간 세리머니 약간 하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기도 하잖아요. 가지고 저기 올라오네 부산이 우승한 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누가 주시고 그냥 빠지시면 됩니다라고 대회 운영을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아무도 말을 못했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다가 대부분 하다가 들어가. 옛날 허정무 선생님도 하다 들어가서 와 들어가가지고.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이거 왜 옆에서 말 안 해줘? 못하는 거죠. 아니 거기서 왜 자꾸 별거 아니면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항상 뭐 트로피 들 때마다 이게 왜 자꾸 끼려고 그래 누군가가? 그래서 다음에 안경 쓰신 분 오더니 뭐야 저분 했는데 사장님이시더라고. 오케이 그건 인정. 그건 인정. 근데 뭘 자꾸 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좀 솔직히 저는 제가 원하는 그림은 주장이랑 좀 핵심 선수들이랑 해가지고 선수들끼리만 그래. 해서 뭐 감독도 오케이 그 정도까지만 해서 그냥 해서 그냥 한 번에 빡한 다음에 옛날 리버풀 우승할 때 멋있었잖아요. 그 아래에서 잡는 컷 그런 거 하나 연출하면 이거 평생 남는 건데. 나는 지금 약간 우리나라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자신의 역할인데 이 무대를 자기가 즐기려고 하는 게 있어. 아니 선수가 경기 때도 선수가 골 넣고 선수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선수가 마지막에는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는 뭐 사장님이 들든 그래. 회장님이 들든 뭐 대한축구협회 직원이 들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고 근데 화면에 나오는 우리가 중계화면에 나오는 딱 첫 번째 트로피는 꽃가루 터지면서 멋있는 장면인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아니 거기에 근데 왜 껴? 나는 근데 웃긴 게 그 정몽규 회장이 포항을 우승하는 데 있어서 정몽규 회장이 되게 기쁠 것도 없고 안 기쁠 것도 없잖아. 그치 그냥 무덤덤하게 전해주고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참. 야 왜냐면 정명규 회장 이게 뭐 같이 축구하는데 뭐 누가 뭐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화를 봤을 때 그 사진 찍는 문화.
그리고 앞선에 서가지고 뭔가 좀 티내려고 하는 센터병 같은 거. 남기려고 하는 사진 그런 남기려고 하는 거. 느낌이 좀 우리 입장에서는 보기 좀 안 좋다는 거죠, 사실. 네. 네. 아니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정몽규 회장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얘기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꿔 나갔을 때 당연히 칭찬받고 일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지. 우승 트로피 들어올릴 때 그 옆에 있었다고 해서 칭찬받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회장님이나 높으신 분을 뭐 모셔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주변에 있었어도 직원이면 아 이거 빠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굳이 내가 말해? 어. 내가 총대 메고 말할 필요 없지 사실 냉정히. 근데 직장이라 눈치는 있어야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눈치는. 눈치가 없으니까 누군가 말해줘야 되는데. 얘기해야지. 그 전에 그 회장님 이거 트로피만 주시고 빠지시면 됩니다. 그 앞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일단은 행사 진행할 때 그렇지.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리 설명을 해야지. 근데 만약에 정몽규 회장이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서 있어. 그럼 그게- 나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회장님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도 꿋꿋이 서 있어. 그러면 그때는 말 못하지. 우리 회장님이 지키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구나. 아유 못 말린다. 이러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거는. 아니면 이제 사진 내가 기자가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정몽규 회장만 살짝 피해서 이쪽 찍고 저쪽 찍어서 합성시키거나. 아니야.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중앙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쪽 찍고 이쪽 찍혀서 합성을 시키거나. 그래서 이게 그 부산 아이파크 팬들도 지금 좀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쁘지, 그거. 저기서 퐁 트로피를 들고 있어. 거기 우리 회장이. 지금 우리 팀 승격 한 해만에 하고 여기 와서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는 너무 박진감 넘치고 재밌었지만 난 너무 재밌었어. 그 앞뒤까지 생각하면 이게 그렇다. 나는 확실히 요즘에 축구 보면서 축구 모르는 게 경기 내용과 결과가 다른 게 눈에 확확 들어오니까 특히 이 포항하고 전북 전반전은 전북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네. 했고 후반전에 김종호가 결과적으로는 결승골을 넣은 거잖아. 그것도 너무 슈팅을 잘 찼어. 그거 보면서 전반전 내내 비판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아니 전반전에 상황이 비판할 됐고. 만했어요 사실. 네. 원래 별명 지단이잖아. 약간 지단처럼 뒤로 휙 돌아가지고 왼발로 때리더라고. 뭐 누가 별명이 지단이야? 김종우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무슨 지단 아니었어? 뼈. 그래 무슨 지단이었는데? 뼈 어쩌고저쩌고인데? 뼈 지단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 초반에 잘했어. 잠깐 잘했어. 잘했을 때? 무슨 난 처음 듣는 얘기야. 지단 들어가. 그래요? 뼈 지단? 피골 지단. 네. 우만동 지단. 우만동 수원에 지단? 있을 때. 난 왜 이렇게 지단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냐? 나는 뼈 관련된 데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 뼈정우 있었고 옛날에. 하여튼 뭐 그런 유료의 지단이었어요. 어쨌든 아오 지단이 아우 지단. 뭐 있었던 거 같고 그런 것도. 어쨌든 지단이긴 했어. 네. 자, 이제 FA컵 우승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엘리트 나가는 거예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어. 근데 일단 이거부터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으로 따지면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처럼 아직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최상위의 리그가 있고 그 밑에 리그가 있어요. 네. 나눴죠. 아직도 이제 팬들이 익숙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챔피언스 리그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고 엘리트예요. 줄여서 ACL 엘리트. E. 야, 2로. 이 영어로 네. 따지면 굳이 줄이면 네. 그리고 유로파 리그는 ACL 숫자 2, 2인 거죠. 아시아 이게- 챔피언스리그 2. 2. 두 개 이름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완전 다르죠. 근데 2는 왜 붙인 거야? 네. 아니 이게 난 너무 웃긴 게 아마 자기들이 만들고서 좀 만족하지 않았을까. ACL 2와 ACL 2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아시아 2를 붙인 이유가 원도 없는데 2를 붙여서 그 앞에와 좀 다르다고. 이거 리그 1, 리그 2가 리그는 똑같잖아. 네. 근데 리그 1의 1부 리그, 리그 2는 2부 리그 이런 뜻이 아니야. 그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1을 있어야 그 2가 의미가 2가 있지. 있는 건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라는 이름에다가 또 이 두 번째 그 하위 리그는 이름도 똑같지도 않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그냥 2야. 2.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은 어딨죠? 없어요. 그건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대륙 대항전에서 2라는 숫자를 붙이면 이거 약간, 인기도 떨어지고 그치. 뭐 관심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부격이니까. 네. 아니면 뭐 엘리트 또 스마트로 하든지 우리 그렇지. 어렸을 때 교복이 엘리트 어. 스마트 양대 산맥 있었잖아요. 아이비 클럽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괜찮네. 나 엘리트도 좀 웃겨. 이거 왜 갑자기 엘리트가 그러니까 들어온 엘리트주의 거야? 같아 약간.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너무 그치. 권위의식 있는 거 아니야? 엘리트.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눠졌고 우리나라는 엘리트에 3팀이 나가요. 네. 2팀은 직행, 1팀은 플레이오프고 2에는 1팀이 나가요. 근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FA컵 우승팀은 엘리트로 가는 게 맞는데 AFC에서 야 니네 나라끼리 알아서 좀 정해봐. 우리가 정해주기 좀 그러니까 분배를 해봐. 예, 그 말인즉슨 FA컵 우승했을 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로 보낼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로 보낼지 그건 니들 알아서 해라. 네. 그거 얘기 아니야. 그래서 사우디는 리그 1, 2, 3위를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로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고 이제 가장 황당한 건 결승전 전에 사실 그 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이거 그쵸. 우승하면 우리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로 간다. 하는 건데 중계진도 그렇고 선수들도 가나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아시아로 간다. 이런 어디로 갈지 느낌이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가긴 가. 둘 중 하나로 가는데 그래서 이게 결승전 전에 정하지 않는 게 웃긴 거지. 말이 되나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아직도 그 포항 징계 안 나왔죠. 몰스팬지 아시지? 나잘 몰라. 그거 안 나왔죠. 이것도 뭐 리그가 이제 아주 주말에 남아 있지만 그것도 안 정한 것도 좀 그렇고. 근데 왜 이 대회 결승 직전에 이걸 얘기 안 하지? 왜 결정을 안 하지? 그래서 이제 협회의 입장은 그래도 FA컵 우승팀에 최상위 클럽 대항전 그러니까 엘리트 진출권을 줘야 되는 게 기본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프로축구 연맹은 이거 각 리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 그랬는데 사우디도 리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리그 1, 2, 3에 주지 않았냐? 단기전보다는 리그에서 높은 순위 3팀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연맹은 K리그 1에 더 가치를 둬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협회는 협회 주관이긴 하지만은 아까 전 얘기했다시피 하부 리그에 있는 클럽부터 다 붙어서 그 해에 우리나라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가 FA컵이니 FA컵을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저는 FA컵이 엘리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리그 순위마다 보상을 차별을 둬야 돼요. 그래야지만 막판까지 리그 순위 다툼이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위는 우승이라는 가치가 있지만 2위나 3위나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면 2, 3위가 마지막까지 경쟁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 어차피 그럴 수도 뭐 있네. 3위 내려가도 똑같으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거든요. 근데 2위와 3위가 보상이 달라. 하나는 엘리트로 가고 하나는 투로 가. 그러면은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야, 씨. 우리 지금 투로 가게 생겼어. 엘리트 가야 돼. 뭐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FA컵은 FA컵대로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K리그 1은 계속해서 순위 다툼을 끝까지 시키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를 생각을 하고 이거에 더해서 어쨌든 물론 이제 토너먼트 포항하고 전북이라는 큰 팀이 이번 결승에 만났지만 간간히 이제 중하위권 팀들이 결승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대구가 전남도 있었고. 전남도 있었고 대구가 우승을 했었고 그러면 그렇게 중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아시아 챔피언스 엘리트,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최상위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리그 성적으로는 좀 없죠.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FA컵 이 단기전에서 우승했을 때 좀 중하위권에 있는 팀들에게도 그래 지난 시즌 FA컵 너네 고생하고 뭐 기적과 같은 우승을 했으니 엘리트 한번 경험해봐라. 뭐 이런 느낌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런 것도 있어요. FA컵 우승팀이 직행 티켓을 가는 게 아니라 엘리트 플레이오프를 주자 그러면 리그 1, 2위는 직행을 하고 이런 의견도 소수 있긴 하더라고요. 이건 약간 절충안이죠. 그러면 어쨌든 엘리트로 가지만 플레이오프 한번 거쳐라. 근데 그것도 조금 FA컵 우승팀한테 플레이오프 본선 진출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주 형이 한 논리에 따르면 이것도 좀 안 맞는 거죠. 네. 저는 우승팀은 우승팀 나름대로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직행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협회와 연맹이 상의를 잘 해야 되는 문제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기사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만나서 얘기해 볼게요. 이거예요. 지금 상황은. 언제 만날 거야? 아니 같은 회사 사무실에 있으면서 왜 자꾸 이거를 그러니까. 미리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FA컵이 이렇게 졸속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FA가 깔끔하게 치러서 포항 우승했어. 그러면 사실 다 모든 사람이 그래도 저 FA컵 우승팀한테 줘야지란 말이 나오는데 이 운영 자체가 이렇게 허접하다 보니까 아니 대한축구협회가 운영하기 어려우면 연맹 쪽으로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연맹이 제대로 관리를 하면서 FA컵의 가치를 보존해주면 그러면서 연맹은 FA컵 우승하면은
엘리트 직행 이렇게 합의를 좀 보던가. 지금은 뭐 대회도 대회 나름대로의 문제고 지금 우승 포상에 대해서도 문제고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네. 각 클럽의 감독들과 선수들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쪽에서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FA컵이 조금 멋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사람들이, 나도 그래, 나도 그러니까 그래. 멋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되게 왜냐면 우리 단기 토너먼트 우리 맨날 가끔 나오는 거 있잖아. 리그 플레이오프 부활해야 된다. 그거 FA컵으로 대리만족하면 되잖아, 사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풋볼 위클리 취재부장 할 때 그런 얘기 있었어. 그때 동대문 운동장이 없어졌거든. 네. 그래서 FA컵 결승전은 동대문 운동장. 아, 그래서 이 축구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동대문 운동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도 있었어. 그러니까 마치 웸블리나 네. 그렇게 동대문 운동장을 활용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어느 정도 좀 지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 물론 수모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치욕의 역사가 될 수 있겠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하나의 역사잖아. 근데 그런 걸 좀 지우는 상황이 아닌가. FA컵 같은 경우에도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자신들이 포장을 잘하고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뭐 팬분들은 이름 바꿔라, 재출범 해라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렇게 할 거면 리그 줘라.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컵대회가 열리는 건 재밌고, 컵대회만이 가지는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컵대회가 많지 않으니까 줄어들었고 하나가 더. 그래서 그 토너먼트의 아, 재미, 그치, 재미. 간판의 재미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물론, 또 하나는 만약의 경우 FA컵 우승팀에게 엘리트로 직행하는 티켓을 준다? 그러면 FA컵이 더욱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죠. 그쵸. 예. 근데 이게 뭐 32강부터 전력 투구를 안 하는 건 우리가 그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구단 선택하는. 근데 보통 8강부터는 될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8강부터서라도 저는 좀 대회 운영을 깔끔하게 그래. 해서 그때부터 좀 보여주기 시기로라도 VR도 도입하고 맞아요. 중계도 깔끔하게 하면 사람들이 8강부터는 좀 몰입을 하는데 몰입이 안 돼. 몰입이 안 돼, 기본적으로. 아니면은 뭐 이스타 TV하고 협약을 해서 FA컵 홍보도 하고 FA컵 중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관심을 끌어모으던가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지. 우리랑 협약은 왜? 근데 이게 사실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 FA컵도 좀 그 토너먼트 경기이기 때문에 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막 그걸 해야 돼. 분위기를 좀 띄워야 돼.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홍보도 없고 네, 언제 다들 심지어 리그 팬들은 우리 팀 떨어졌으면 뭐야? 오늘 FA컵 날이야? 모르실 수도 있어. 진짜. 그 정도로 좀 미미한데 내년부터는 좀 제대로 해서 좀 멋있게. 왜냐면 지금 축구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됐다 하는데 저는 아직 이제 시작. 오늘 이번 연도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인기다. 됐다. 이대로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빈틈을 안 만들어요. 여기서 촘촘하게 해가지고 더 쭉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 그냥 여기 리그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여기서 더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풋볼. 이거 어때요? 한미풋볼 이름 뜻 뭐였어요? 한국이 미래다. 원래 국뽕 풋볼인데 약간 국뽕 좀 단어가 좀 부정적인 것도 있어서. 한국이 미래다 풋볼. 네. 잘할 때만 합니다. 못할 때는 안 합니다. 한국이 미래다 풋볼. 아니 이런 거는 제목은 김 작가가 정하는 제가 알아서 겁니까? 합니다. 네. 생각 없이 합니다. 뇌를 비우고 그냥. 진짜 뇌에 비운 거 아닙니까? 한미풋볼. 근데 내 비웠다는 건 바로 느껴지네요. 네. 그냥 뭐 이걸 뭐 고민해 시간 끌 필요 없잖아.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바로 끕니다. 네, 황희찬 이야기 또 셀틱에 있는 한국 선수들 또 이현주 선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황희찬이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챔피언스전에서. 근데 팀은 굉장히 좀 못했었죠. 네,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지고 말았고 그러나 어찌되었던 황희찬은 공격 포인트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 시즌은 진짜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황희찬 선수에게 요구하는 움직임 자체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황희찬 선수 고등학교 때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레벨로 돌아갔다는 게 아니라 그때 고등학교 리그를 약간 평정하는. 씹어먹던. 왜냐면 툭 치고 달리면 떨어지고 접으면
수비수 휘청대요. 그때 이제 그 96 나이대가 황희찬, 나상호 요 두 약간 라이벌 이제 여기는 금호고 여기는 포철 해가지고 동서로 좀 라이벌 구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황희찬 선수 뭐 단 한 경기밖에 안 봤지만 그때 느낌 있잖아요. 저돌적이고 다 돼. 뭘 하면 그냥 그 동라이 때랑 좀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을 저는 울버햄튼에서 받아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날아오를 기회가 있구나 했고 이제 황희찬 어렸을 때 보던 포항 뭐 선수들이나 지도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쟤는 된다고 언젠간 될 것 같다고 완전 다른 애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사실 될 너무 기회가 안타까웠지. 없었는데 근데 컨디션을 좀 많이 못 끌어올렸죠. 주변에서 황희찬 선수를 어렸을 때 본 분들은 다 약간 되게 극찬 위주여서 언젠간 된다라는 거였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2부 리그 독일 2부 리그 황희찬 선수 함부르크 시절 중계를 했었는데 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때가 제일 암흑기거든요. 그때 측면 수비수로도 뛰지 않았어요? 윙백이었어요. 그쵸? 윙백을 뛰었는데 수비 자리 못 잡고 공격도 안 되고 이거 돌아오는 거 아니야라고까지 생각했는데 그거 어쨌든 이겨내고 지금 뭐 아주 연봉도 많이 받고 B클럽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그 아래 팀으로 가가지고 핵심 자원으로 활동하는 거 보니까 좀 뿌듯합니다. 네, 이제 거기서 또 한 대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나는 이적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정도는. 이번 시즌 활약에 따라서. 근데 황희찬 선수는 아마 감독들이 보는 눈에 의해서 확실하게 장점이 있는 선수 같아요. 네. 왜냐면 잘츠부르크라든가 함부르크라든가 라이프치히에서 부침이 없었던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부상도 있을 뿐더러 부침도 많았어요. 잘하는 시즌이 있다 보면 못하는 시즌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고 울버햄튼에서는 완전히 이적한 다음에 계속해서 기회를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울버햄튼 이적한 다음에도 부상이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면 기회를 또 잡거든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터진 거 아니겠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 점을 봤을 때는 감독들이 황희찬 선수를 봤을 때 이 선수는 분명히 장점이 있고 어디에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선수가 아닌가. 옛날 리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리즈 갈 뻔했잖아요. 강등됐으니까. 강등됐으니까. 네네. 울버햄튼에서 그때는 약간 못 울버햄튼 잡을 있으면 안 될 때였어요. 것 같은데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차라리 리즈 가지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울버햄튼 남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울버햄튼은 이제 네토가 부상이기 때문에 네토가 이제 돌아온다면 확실히 황희찬과 함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나 팀이 너무 답답해서 그건 좀 답답하긴 아쉽긴 해. 해요. 답답하긴 한데. 팀이 너무 답답해서 아쉽긴 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셀틱. 난 셀틱에 있는 선수도 괜찮나요? 오영규 선수는 계속 이제 득점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오영규 선수도 밀려 있다가 최근에 득점하고 그 다음 경기 이제 선발로 나오면서 뭐 골 취소됐지만 어쨌든 득점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양현수 선수는 어쨌든 드리블러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확실히 본인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는 일본 선수들이 앞에 잘해요. 있긴 하거든요. 네. 마에다랑 후루하시가 있고 후루하시는 톱에 쓰고 있으니까 오영규의 경쟁자고 또 그 아르헨티나 선수 한 명이랑 마에다랑 해가지고 측면에서 양현준이랑 경쟁이고 해서 이거는 뭐 살아남아야죠. 여기서 유럽에서 하고 싶으면 셀틱이 그게 막 무시할 만한 팀이 아닙니다. 되게 그럼요. 선수들 몇 면이 괜찮아서 여기서 잘하면 사실 저 좋은 빅리그로 갈 수 있는 발돋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에 뒤처지면 어쨌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한 단계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끝까지 버텨가지고 증명해서 이제 가기엔 또 좋은 팀이니까 저는 오영규하고 양현준은 충분히 기회를 잡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오영규도 뭐 최전방 백업 자원으로 주로 이제 교체 출전을 많이 하긴 하지만은 나올 때마다 날카로운 모습 보여주고 또 이제 시즌 첫 골을 넣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양현준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조커로 활용을 솔솔차게 활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현준의 스피드와 드리블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후반전에 효과를 본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선수는 경험이 조금 더 쌓인다면은 더욱더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후루아시랑 오영규는 스타일이 완전 다른 선수라서 감독이 이제 픽인데 어쨌든 감독 스타일로 맞춰야 되는데 근데 후루아시가 지난 시즌에 넣은 골 생각하면은 바로 뭐 네. 주전을 차지하기는 쉽지 않죠. 네. 근데 이제 권혁규 선수가 있는데 사실 2군에서 지금 뛰고는 있어요. 근데 쉽진 않죠. 지금 경쟁 체제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면서 저는 한번 스코틀랜드 안에서 임대해서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팀으로 가서 경기 뛰는 것도 아마 겨울에 이제 아직 이적신이 안 열렸으니까 열리면 생각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진출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진짜 끝까지 버텨가지고 이제 본인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직 간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 세 선수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고 다 젊으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현주는 괜찮나요? 잘해요. 잘해? 아, 그래? 우리나라 지금 잘해? 그러니까 어떤 그런 특성들 있잖아요. 좀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 있잖아요. 이현주 스타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공미에서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온더볼 공 달고 뛰고 한두 명 휙휙 한 다음에 득점 가능하죠. 어시스트 가능하지. 키도 작고 땅땅하거든요. 또 이런 스타일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런 스타일 좋아하죠. 공 잡고 하는 스타일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성 선수랑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스타일은 다르죠.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2부에서는 이현주가 좀 칩니다. 그 독일 선수 그 거대한 20cm 큰 선수 사이에서 잘 휘젓고 다니고 팀에서도 엄청 에이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원소속팀 뮌헨 아니에요. 네. 뮌헨 묻어있잖아 지금. 비스바덴에서 뛰고 비스바덴이 사실 좀 중하위권 팀인데 지금 약간 중위권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현주 중심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잘 어필만 하면 뮌헨에서 뛰기는 냉정히 말하면 어렵고 오히려 이제 분데스리가 다른 팀으로 임대 갈 수도 있다. 와서 뭐 뮌헨이 한번 하면 한 시즌 더 데리고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정우영 느낌처럼? 정우영 느낌처럼. 정우영은 이제 뮌헨에서 데뷔를 했지만 이현주는 이제 데뷔를 안 했으니까 한 시즌 더 데리고 있으면서 데뷔시키고 바로 겨울 이적 시장에 보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저는 되게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유형, 그러니까 이선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뭐 이강인도 있고. 그쵸. 많잖아, 네. 선수. 근데 이현주 경쟁력 있어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리고 보는 재미가 있어요. 비주얼적으로 좀 빠릿빠릿해가지고. 그래서 뭐 중계를 저도 뭐 잘 보진 못하고 여러분도 잘 보진 못하겠지만 저는 계속 이제 그 비스바덴에 사는 동생이 있어요. 경기를 보러 가거든요. 계속 리포팅 받고 있습니다. 근데 괜찮다고? 괜찮다고 잘한다고. 비스바덴 또 사우나의 도시입니다. 아, 좋은데? 그래? 네, 사우나가 제일 유명합니다. 올라가야겠는데? 비스바덴이. 왜 사우나, 얘기 좀 해줘. 뭐 어떻게 사우나 하는데? 그 사우나 여러분이 아시는 그냥 사우나요? 남녀 그 사우나. 혼탕? 그것도 있고. 혼탕도 있고 혼탕이 그게 아니 비스바덴이 약간 그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잠깐만, 그 도시가. 내가 스케줄을 좀 봐야 되겠는데. 뭘 스케줄을 봐. 뭐? 비스바덴 사우나. 사우나. 비스바덴 사우나. 아저씨들 갑자기 지금 구글에서 한 7개 나오네요. 많아요. 예. 여기 뭐가 뭐 온천이 터졌나? 하여튼 사우나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비스바덴은 가서 할 거 없어. 사우나밖에 충격과 없어. 공포의 독일 비스바덴 남녀 혼탕 후기. 유튜브예요? 야, 떴어? 아니, 블로그야. 충격과 공포였다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그렇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가깝고 프랑크푸르트에서 1시간 걸리나? 그래서 비스바덴에서 잘하면 저는 다음 시즌 좋은 분데스리가 중하위권 팀에서는 분명히 입질이 올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돼서 기대가 됩니다. 아, 이현주 선수가 비스바덴에서 임대돼서 뛰는 동안 한번 보러 가야 되겠네요. 이스타TV가 한번 보러 가죠. 근데 되게 이게 사우나가 유명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탕이 아니네. 되게 수영장처럼 돼 있네. 약간 수영장, 맞아요. 수영장 그런 풀장 느낌. 그러면 다들 그 나체로 수영을 하는 거야? 그건 나도 모르지, 안 가봐서. 충격과 공포는 맞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간대요. 저도 그렇게 듣긴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잘 안 가고. 맞아. 어르신들이 그냥 지지러 가는 거야. 그냥. 나도 40대가 들어서 사우나가 좋아지더라고. 이 얘기 왜 나왔지? 모르겠어. 아니, 갑자기. 내가 비스바덴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우나밖에 없어? 쓱 그 동생 집에서 한번 잤는데 거기서 잡았는데 여기 뭐 해야 돼? 그러니까 형 사우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귀찮다 가지 말자 해서 안 갔는데 좋아하지도 않고 사우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국 유학생들도 여기 있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혼탕 간대. 아 진짜? 진짜 그게 저기 채팅창에 컨텐츠 나왔다. 혼탕의 맛.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가 되는 2003년생 선수다. 네. 자, 다음 이재성 선수 얘기를 해볼 텐데, 뭐 언제나 잘해주고 있죠. 네. 그리고 중요할 때 골도 넣어주고 또 이번 라운드에 또 멋진 헤딩골을 넣었는데, 이재성 선수의 폼은 걱정할 거는 없잖아요. 없죠.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팀이 문제죠. 팀이 문제야. 네. 네. 근데 이번 라운드에 승리했잖아요. 네, 이제 스벤송 감독, 보 스벤송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인츠에서 오래 뛰었고, 마인츠 어떻게 보면 레전드죠. 네, 그리고 이제 마인츠에서 코치 감독 하다가 리퍼링, 그 짤츠부르크 2군 팀에서 지도자를 하다가 이제 와서 마인츠에서 맡아서 굉장히 잘했죠. 이 팀 가지고 10위권 안으로 계속 들으면서 사실 전술이 되게 재밌진 않아요. 역습 전술을 쓰기 때문에 재밌진 않은데 굉장히 효율적인 전술을 쓰면서 이재성도 예뻐했고
또 이 보스벤송 감독은 박주호 구자철 때부터 같이 뛰었던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주호의 친구예요. 어떻게 따지면 형이죠. 예. 그래서 익숙한 선수인데 이 감독이 이제 특이하게 뭐 발표가 이랬는지 모르지만 자진 사퇴를 했어요. 원래 이제 경질이잖아요. 회에는 거의 다. 근데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거는 구단을 위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자진 사퇴가 사실이면 내가 이 구단에서 이렇게 오래 뛰었고 서로 도움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구단을 위해서 내가 물러나는 걸 결정했다. 내가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을 것 같다.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놓지 않았을까. 네, 이런 식으로 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되게 충격적으로 떠나게 됐고, 왜냐면 지난 시즌 워낙 좋았는데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9라운드까지. 근데 이런 감독이 흔치는 않죠. 네. 보통 진짜 벽에 똥칠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지. 경기를 똥칠할 때. 그리고 막 사실 질척거리면서 계속. 솔직히 위약금까지 받으면 뭐 그걸 누가 욕해? 계약이 돼 있는데. 그래. 네. 근데 여기서 떠나면서 이제 이군 감독인가 유스 감독이 올라와서 이제 팀을 맡으면서 경기를 했는데 딱 이겼어. 이게 또 축구에 그치. 감독을 딱 바꾼다고 바로 이기는 그것도 라이프치를 잡았어요. 2대0으로. 근데 여기서 이재동 선수가 다이빙 헤더로 선제골 만들면서 팀의 승리에 기여를 했고, 뭐 이재동 선수가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이타적인 선수고 약간 이제 샤이함도 갖췄잖아요. 네. 귀여운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이제 이날 주인공이잖아. 서포팅석으로 직접 들어가서 여기서 뭐 이렇게 뭐 네, 같이 응원하고 노래하고. 예를 들어서 뭐 송영주면 성하면 영주 막 이런 거 하면서 자기가 이제 리더하고. 리더하고 노래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팬들이랑 어깨동무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독일 축구 문화가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점은 끝나고 팬들이랑 같이 인사하고 응원하고. 같이 응원 우리 뭐 오렐레처럼 어. 이런 시간이 독일엔 있어요. 사실 영국은 그냥 가서 이렇게 박수치고 그냥 뭐 적당히 하고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K리그2 현장 중계했을 때에도 잘한 선수 불러서 그 선수 응원 노래도 불러주고 잘했다고 장난 겸 뭐 축하 겸 물도 좀 뿌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독일은 왁자지껄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쾰른도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근데 경기 전에 그 서포터즈 대표 아저씨 10명이 그라운드로 내려와서 그 광고판 뒤에서 선수단 다 모아놓고 한마디 하는구만. 모르겠어. 개 지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와서 우린 지금 이겨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겠지. 구텐타 이리 왜니니 막 그랬겠지. 그게 중계화면에 안 나왔고 경기 전에 우리가 보잖아요. 화면을 중계 대기하면서. 근데 개 난리를 치는 거야 선수들한테. 선수들은 죄인이야. 고개 숙이고 끄덕끄덕 거리고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고고고고 하면서 저 아저씨는 누구지 했는데 팬이더라고. 이겼어 근데? 이겼어 그날. 이렇게 정신무장이 중요한 겁니다. 켈런 이겼어. 그렇지. 근데 이 경기에서 그 마인츠 입장에서도 라이프치 잡아가지고 큰 거 잡은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진짜 그냥 복장은 내가 그 아저씨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는데 다시 올라가시더라고 어쨌든 위로. 그냥 복장 그냥 아저씨야. 그냥 이런 후드 나같이 후드 입고 영주형 같은 옷 입은 사람들이야. 예. 뭐 구단 관계자면 굳이 서포터즈가 앞에 있는 광고판 뒤에서 그치. 모일 필요가 없잖아. 락커룸에서 모이면 되는데. 근데 나는 서포터즈 리더가 그런 거 아니야? 애들 좀 한번 보내보소 경기 전에 한마디 해줬구만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나는 분데스리가 이거 경기 끝나고 나서 이겼을 때 팬들하고 같이 맞아요. 예. 막 으쌰으쌰 어깨 동무하면서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 되게 뜨겁지 또 분데스리가는. 그래서 그때 그 이청용, 기성용, 구자철이 만나서 얘기하는 그 뭐가 있었는데 그래서 들어봤는데 그 상황이 났어. 야 너네는 어떻게 하냐 잉글랜드는? 그러니까 우리는 야 팬들이 막 대화하면 어떻게 잉글랜드는? 그 이청용이 우리는 그냥 쳐다도 안 보지 그냥 가지 이러는데 독일은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서포터가 부르면 가서 얘기를 해야 돼. 그 대신 독일 서포터들이 욕을 쓰잖아? 그러면 넌 날 존중하지 않아. 우린 대화 안 해. 꺼져. 하면서 바로 선수들 뒤돌아서 락커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대요. 야, 아까 전에 아는 단어가 구텐탁하고 이리비디밖에 그런 거 없어서 괜찮아.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겠네. 나는 널 사랑해. 이거 인상 팍 쓰면서. 약간 무시하거나 선수한테 스크래치 주는 내용을 하면 거기서 주장이 야 들을 거 없어. 가자. 우린 얘기 안 해요. 항의는 할 수 있는데 아니 이 경기를 이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좀 더 열심히 뛰는 그럼 모습 되지. 보여주세요. 지금 3연패 하면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뛰는지 모르겠다. 너무 상처받는다. 경기 볼 때마다 답답하고 이 정도는 괜찮은데 야 그 뛰는 거냐?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바로 거지. 스탑해서 바로 근데 스탑. 그런 것도 있잖아. 뉘앙스가 욕은 안 하지만 욕처럼. 엄청 비꼬는 거 있잖아. 어떻게 하지?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뛰는 거냐? 아니 그런 거보다 그게 뭐 뛰는 거예요? 야. 우리 할머니 갈 때는 그거보다 빠를 것 같은데요? 그래. 이런 식으로? 난 유모차 있는 내 애도 그거보다 많이 뛰겠다.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대부분 유럽은 특이하게 우리 할머니를 많이 쓰더라고. 아. 우리 할머니가 해도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용어를. 뭐 네네. 문장을, 댓글 같은 거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잉글랜드도 뭐 이렇게 소통하긴 하는데, 독일처럼 막 그렇게 확성기 들고 막 뭐 하고 그런 거는 좀 없는 편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성 선수가 골을 집어넣으면서 라이프지의 결승골을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큰 승리를 잡아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꼭 할 필요가 있어요. 투엘 얘기할 거고요. 아르테타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네. 투엘이 진짜 무지하게 화났나 봐. 이거 아무리 외국이 자유분방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투엘이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라이브 중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완전 화났다는 것을 네. 그냥 바로 보여주는 그냥 건데. 빡친 건 맞아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쿠팡 그 사전 인터뷰 같은데 이제 경기 후지만 그렇지. 경기 후 인터뷰에 쿠팡 그 데스크에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예를 듭시다. 예를 들어서 좀 그래도 아는 사람 예를 들어야지. 아 오늘 대구 클래시커에서 4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뭐 예를 들어 덕현이라 하자. 덕현이랑 이천수 형님이 있었어. 예, 그러니까 아는 사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있고 이제 캐스터가 있었어. 왔는데 이제 홍명보 감독은 좀 그렇고 뭐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해. 홍명보는 왔어. 왔는데 딱 황덕현 왔어. 와가지고 예, 오늘 뭐 잘했습니다. 근데 그 황덕현 씨 더 잘하시잖아요 우리 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황덕현이 아니 근데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우리 직업입니다.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어련하시겠어요 직업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뭐로 하시겠냐고. 그러다가 어련하겠냐고. 그래서 어련하겠냐고. 나는 이 토론에 끼고 싶지 않은데요. 한 거야. 뭐 그건 좀 하니까 왜요? 뭐요? 궁금하면은 황덕현 씨한테 물어보세요. 이분 많이 알잖아요. 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아니 우리 팀 니들 말한 것처럼 우리 브라도 있고 선수단도 별론데 그냥 이겼네? 니들 더 잘할 거 아니야. 니들끼리 얘기해. 이런 느낌이야. 맞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센캐죠 사실. 센캐로 나가면서. 근데 원래 투엘이 센캐긴 하지. 근데 어쨌든 옆에 마테우스라는. 근데 마테우스가 레전드지만 바이에른 뮌헨 팬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전드잖아. 아니 독일이 안 좋아해요. 독일 자체가. 그리고 근데 이거 나는 내 입장에서는 이거 모르겠어. 이게 맞나 싶어 감독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게 투엘은 잉글랜드에 있었고 잉글랜드도 사실 그 감독 흔드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언론이나 이런 거. 근데 거기도 있어봤는데 이 정도로 대응하면 문제는 뭐냐면 투엘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한도 끝도 대응해야 돼요. 한도 끝도 없이 대응을 해야 돼. 넘기는 것도 필요한데 왜냐하면 언론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은 바이에른 뮌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고 바이에른 뮌헨은 항상 리그를 치르면서 아니면 어떤 대회를 치르면서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대회를 치르면서 120%의 경기 내용을 매번 보여줄 수 없는 노릇이고 분명히 힘들 때도 있고 못한 경기도 있을 텐데 그때 만약에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게 된다면은 투에는 그때마다 또 대응을 할 것인가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 바이에른 뮌헨 같은 이런 거대한 클럽이 포칼에서 일찌감치 미끄러졌어. 그럼 그걸 비판을 안 해?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저도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내가 뭐 이 마테우스처럼 아니 나게스만 나가고 투엘이 왔는데 발전된 게 없습니다. 팀 내에서 불화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비판은 강력하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 투엘 입장에서는 빡치는 부분이 있었나 봐. 그냥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우리가 팀 내에 불화가 있냐 없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느냐 거기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저는 나겔스만과 비교했다는 것 자체 포인트도 화가 났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마테우스가 이랬다는데 투엘이 몇 개월이나 지도했는데 나겔스만보다 나은 게 없다. 발전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거구나. 어렸을 때 엄마랑 갈등 중 하나가 비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발작 버튼이에요, 사실. 비교. 그러니까 막 나는 그거 100% 인정해. 비교하는 순간 어린이든 어른이든 나도 그거 100% 인정해. 자꾸 나랑 박찬우랑 비교하는데 외모 지적하고 나는 맨날. 진짜. 그런 얘기 나는 인정해. 그런데 우리가 애는 아니잖아, 이제. 근데 비교하는 거는 그게 뭐냐면 만약에 가족끼리 비교하잖아. 엄마가 아빠가 다른 자식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면 솔직히 자기
자기 스스로 부모님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나왔다. 그치. 내가 우리 DNA가 부족해서 네가 이렇게 됐다. 이거랑 다름이 없어. 그래. 비교하는 순간. 근데 빡친 건 이해가 되지만 아마 좀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볼 때 여기 자리도 오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작정하고 온 거예요. 오늘 마테우스 만나겠네. 이기면 뭐라고 하는지 보자 했는데 와서 또 마테우스가 뭐 축하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새끼 이중적이네.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또 까봐. 너 맨날 깠잖아. 뭔데? 4대 0 이런데 어쩔 건데. 이미 마인드죠. 대여 클래시커에서 4대 0으로 이겼는데 해리케인 헤트트릭 했는데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어떻게 까? 그래서 이제 이 단어 중에 문장 중에 뭐 오늘은 부활절이나 성탄절이겠죠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정확한 의미를 해석 못하겠지만 굳이 해보면 명절이다. 1년에 한 번쯤 일어나는 일. 그래 니들이 우리 맨날 못한다 그랬는데 한 번 이겼네. 아니 그 얘기네. 그러니까 명절 같은 일이구나. 이게 뭐냐면은 맨날 욕하다가 한 번 칭찬하네. 뭐 이런 거 같아.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투엘이 이제 그 자리에서 마이크 놓고 가서 기자회견 공식 프레스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프레스 컨퍼런스에. 거기서 이제 제가 하만과 마테우스 말을 인용해도 될까요? 발전도 없고 감독과 선수 사이도 안 좋은 팀치고는 오늘 잘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진짜 많이 화났나 봐. 뒤끝 장난 아니다. 중요한 건 하만은 이 자리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 경기장에. 근데 하만까지 이제 마테우스와 묶여가지고 같이 이제 공격을 한 거죠. 하만과 마테우스는 이제 한 묶음이 됐습니다. 뮌헨 입장에서는. 야, 근데 이거 진짜 빡쳤나 봐. 근데 이거 저는 어떠한 그 상황에 대해서 감독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돼요. 화날 수 있죠. 근데 좀 그 있잖아. 화내도 너무 오래 길게 화내면 조금 좀 그만하지 이런 얘기할 수 있죠. 너무 이날 경기에서 오래 길게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끝까지 하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빡친 투엘이 나 빡쳤다고 여기다가 나 빡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빡친 투엘이 그냥 슬쩍 웃으면서 그냥 나 빡쳤는데 이렇게 한번 슬쩍 넣어주고 빠지는 게 더 있어 보이는데 여기저기다가 그냥 마이크 잡고 나서 나는 빡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건 이건 아니지 않나. 근데 이게 이제 뭐 불화가 있냐 없냐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드러납니다. 항상 이제 뭐 감독이 교체되거나 시간이 흐르면 사실 그때 뭐 투엘이 키미랑 뭐 사이가 안 좋았다. 누구랑 뭐 불편한 사이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그런 사실이 나오면 마테우스가 또 한마디 하겠죠. 커봐! 이렇게 되겠지. 커봐! 그럼 난 사실 얘기했는데 걔는 왜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애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니까. 이게 진짜라서 화낸 건지 아니면 다 풀었는데 애들이 계속 공격하니까 화나서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겼으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졌으면 이 자리로 인터뷰를 모시지 않았을 거고 아마도. 아니 인터뷰는 쭉 잘하고 나서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하던가 아니면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말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이러면 오히려 사람이 없어 보여. 그치. 좀 아쉽긴 하죠. 네. 근데 또 이게 투엘의 뭐 매력이라고 하면 또 매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분 나빴어. 이겼어, 어쨌든. 근데 솔직히 우리가 비판을 받았을 때 많이 힘들었다. 사실 그런 거. 우리는 그치. 많이 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마테우스 옆에 있었어. 그래서 마테우스도 형님 방송 중에 브라더 솔직히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아시잖아요. 우리 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다음에 좀 잘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깔깔깔 웃고 이제 뭐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생각인데. 그 투엘이랑 어울려요? 아니 차라리 투엘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전문가들이 축구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다만 팀 불화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구단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세요, 마형님.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깔끔하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참 진짜 투엘 특이해. 왜냐하면 봐봐요, 우리 지난 시즌에 콘테 하고 악수했을 때 그렇게 그래. 싸우는 감독들이 어딨어. 그냥 악수 한 번 해도 눈 안 쳐다봤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어디 빡치면 꽂히면 약간 내가 봤을 때 불같아지는 성격. 어디에 꽂히면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약간 그 투사기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좀 싸움꾼 같은 느낌이 들어. 도르트문트에서도 그렇고 방골. 뭔가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그렇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집요하게 파버리는 성격이라서. 근데 아마 이런 성격이 없었으면 투엘은 성공을 못했을 수도 있죠. 투엘이 유하다? 안 됐을 수도 있죠. 여기까지 못 왔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이런 성격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지만 이런 성격 때문에 자멸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는 약간 이런 것도 있다. 우리가 어느 그 사람들 우리 인간관계에서 축구 감독 말고 어떤 부자인 사람이 있어. 아니면 되게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 뭐 이게 부자인 사람. 딱 봤는데 존나 짠돌인 거야. 막 짠돌이야. 와 진짜 짠돌이다. 어떻게 저게 짠돌이냐라고 하면 옆에서 야 저렇게 짠돌이니까 저렇게 부자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 그 생각 들거든. 아, 저렇게 살 바에 나 부자 좀 저렇게 부자까지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짠돌이고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잖아. 맞아. 예. 그러니까 뭐 높은 거까지 올라갔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정치적이냐? 진짜 여기서 알랑방 끼고 저렇게 하고 참 밑에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면서 윗사람한테는 잘하네. 야,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높은 거까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썩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렇게 올라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 맞아.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얘기 그럴 때도 나오지. 있잖아. 그러니까 투엘도 우리 너가 얘기한 것처럼 투엘이 지금 성격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 어떤 장면들에서는 그치. 사실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투엘은 다 이제 모든 걸 다 내가 볼 때 지금 이 시기는 왜냐면 어쨌든 비판이 여기저기서 많으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 크게 들릴 거야. 막 꽂히면 특히 이제 마테우스 같이 이름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버리면 그래 마테우스 걸렸어 하면서 오늘 만나겠지? 내가 볼 때 이거는 미리 좀 작정하고 그렇지. 나왔다고 생각이 근데 들고. 만약에 저는 근데 이게 뭐 여태까지 어떤 투엘의 어떤 그 에피소드를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뜨거운 사람이고 거친 사람이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끔 하면 문제가 없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식 또 이러네. 쟤는 원래 이런 놈이야. 쟤는 좀 미쳤잖아. 쟤는 화가 많아. 아, 쟤는 분노의 남자잖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뜨거운 사람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뜨겁고 그때 이제 박주호 사우나나 가면 되는데 비스바덴.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뜨거워. 잘 제하고 냉탕, 그래. 냉탕 들어가요, 냉탕. 들어가서 땀 쫙 빼면 그 사람이 좀 얘가 녹아지잖아. 온탕, 냉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네. 차분해집니다. 비스바덴 갔다 오면 되겠네. 박주호가 해설하러 슈퍼컵 갔을 때 투엘이 오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투엘이 만나려고 박주호 선수가 약간 기웃기웃대다가 만나니까 투엘이 너 하면서 막 어깨를 그 경기 전에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아, 저 사람 진짜 뜨겁구나. 그러니까 감정 표현에 엄청나게 이제 과한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거야. 사실 박주호는 뭐야 웬일이야 오랜만이다 이게 아니라 진짜 막 그런 건가 보다. 흔들면서. 굉장히 표현 자체가 직설적인 사람인가 보다. 그쵸. 예. 기쁘면 진짜 최대 기쁨. 기분 나쁘면 끝까지 기분 나쁨을 표현하는 그런 성격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내가 지금 느끼는 기분이 행복이면 그 행복을 100% 표현하고 화가 났으면 다 이제 표현하는 그런 성격인가 보다. 장수하겠네. 아, 다 표출하니까. 이런 성격들이 쌓아두는 게 없어서 장수예요. 아, 감독 오래 하시겠네. 네. 아프지도 않고. 좋습니다. 일단 투엘 얘기 한번 나눠봤는데 투엘이 뭐 이번 시즌 거의 지금 아직은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반 넘어가고 이제 막판 갈수록 지금 굉장히 레버쿠젠하고 다른 팀들과 우승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하고 있고 챔스에서도 어느 정도 성적을 보여줄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 분명히 또 흔드는 사람이 나올 텐데 그때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엘 1빡침 우리가 이번 시즌에 봤습니다. 2빡침은 언제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감독 얘기입니다. 아르테타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을 강렬하게 토로했죠. 원래 아르테타가 굳이 따지면 좀 평온한 편이죠. 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이쪽 투엘의 반대편의 인터뷰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정석대로. 근데 뭐 물론 이제 이게 되게 엄청나게 이 아르테타는 센 어딩이지만 센 감독 같은 센 어딩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아르테타가 해서 조금 이제 더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르테타가 왜 화를 냈냐라고 봤을 때 뉴캐슬전에서의 어떤 득점 장면에서 볼이 나갔냐 안 나갔냐, 오프사이드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밀었냐 안 밀었냐 이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VAR을 오랫동안 봤어요. 이렇게 그 VAR을 오랫동안 보면은 심판에 대해서 신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르테타는 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신뢰를 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만 토로했는데 저희의 입장을 얘기하자면 저도 봤거든요. 나간 거 모르겠어. 옵사이드 모르겠어. 모르지 우리는 그거는. 근데 그 민 거 있잖아. 그거 밀지 않았어? 나는 불어도 되는 장면이거든. 그게 지금 뭐냐면 득점이 돼도 이상하지 않고 뭔가 심판에 따라서 불 수도 있는 장면, 파울로 선언할 수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면 아르테타는 빡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 0대 100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잘못 봤어 아르테타가 이런 것도 아니고 불면 이래서 그렇구나. 안 불면 그래 이 정도 안 불 수도 있겠다는 저는 약간 그런 반반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감독 입장에서는 우리 팀이기 때문에
밀었다고 보는 게 당연한 심정이고 그러면 빡친 인터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아르테타 입장에서도 한 가지 사항에만 걸려 있으면 그게 맞나 아니냐 요 문제인데 이게 하나, 둘, 셋 요 정도가 막 걸려 있단 말이야. 내가 볼 때 그냥 요즘 심판 판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쭉 누적 그렇지. 데미지가 여기서 나온 게 근데 아닌가라고 거기다 생각하는 게. 아르테타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 둘, 세 가지 중에서 이거 세 가지 다 아닌 것 같은데? 뭐 두 가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골로 인정이 되다 보니 좀 멘트가 강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정도 멘트는 웬만한 감독들은 다 하긴 합니다. 네. 근데 나는 그거 솔직히 그동안의 PL 그 판정에 대해서 더 거기서는 더 인지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빡칠만 하다고 봐요. 근데 아르테타가 쌓인 게 터진 것도 좀 있다고 봐요. 아르테타가 심판 판정에 대해서 좀 그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식의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역으로, 심판 판정이 뭐라고 하더라도 좀 꾹꾹꾹꾹 눌러 있었는데 이번에 이번에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터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약간 이제 사람이 좀 일관성도 중요하잖아요. 안 그러다 사람이 야, 이거 저번에 저렇게 말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말하네. 이러면 또 이제 그거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근데 프리미어리그 심판들은 심하긴 해요.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해야죠. 네, 심판들이 좀 프리미어리그 심판들이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명확한 게 뭐냐면 이거는 뭐 책으로 나왔다, 어떤 수치로 나왔다 이게 아니고 제 기준에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은 나폴리 이탈리아 세리아 경기를 쭉 팔로우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분데스리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리그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PL을 보고 있어요. 그럼 내 나름대로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분간할 수 있잖아요. 프리미어 리그는 거의 바닥입니다. 맞아요. 새 리그는 나는 사실 라리가까지 팔로우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드립니다. 라리가 장난 아니야. 아 그래? 라리가도 나리가가 장난 아니야. 원투야? 이렇게 원투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그 K리그도 마찬가지고 있을 때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되게 이상한 판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자주 이상한 판정이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나와요. 매 라운드. 그리고 제가 거의 모든 경기를 이제 하이라이트는 보거든요. 제가 입중계 하는 경기 아니더라도. 그래서 보잖아? 다른 경기? 예를 들어서 뭐, 루턴타운 본머스 이런 경기도 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있으면. 이상한 판정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슈가 안 되는 거야. 좀 인지 떨어지니까. 이상한 판정 있어. 얘네 프리미어 리그 애들 진짜 심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해 안 되는 건 온필드를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보죠. 끝까지 뭐 무슨 이유인지 그러니까 이건 고집인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야 웬만하면 보지 말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건지. 아니 그리고 이번에도 안 봤잖아요. 네. 민거 네. 서 있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파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심도 그러니까 VR로 해서 파울 아니야라고 하면 안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개가 더블로 파울 아니다라고 하면 명확한 거니까 심판이 3명이나 모여 있는데 거기서 지금 비디오 심판, 비디오 어시스턴트 심판, 그다음에 주심 있고 이렇게 3명이나 모여 있는데.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볼 거면 다시 한번 봐라. 봐야지. 온필드에서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새끼들은 보질 않아. 아니 온피드 리뷰를 안 할 거면 주심을 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결국은 주심이 결정을 하는 건데. 이 얘기를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내 자존심의 스크래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지금 채팅 나왔는데 저도 약간 동의하거든요. 보면 내 능력이 떨어지다는 걸 약간 인정하는 행동이라고 다들 인식을 해서 심판들끼리 약간 그런 공감대가 있지 않나도 의심을 해요. 그럼 개인적으로. 잘 봐야지. 아니 실수는 계속해서 범하면서 어디서 자신의 자존심을 챙겨. 내가 라리가 주심들 비판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신이 오심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선수들에게 카드를 과감하게 꺼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꺼내는 거는 심판에 대한 존중을 해달라는 의미인데 그러려면 제대로 봐고 제대로 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프리미어 리그가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몸싸움 자체를 아예 그냥 관대하게 보면서 격투기가 일어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뭐 이상한 VAR 보고 나서 골로 인정돼야 되는 장면인데 안 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올 시즌에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판정은 프리미어 리그가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심판이 스스로가 자각을 하고 자성을 하고 변화를 줘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가기 귀찮나? 거기까지 뛰어가는 게? 온피드 리뷰 보러 뛰어가는 나중에는 게. 이렇게 여기 조끼를 입는 거야. 그래서 모니터 여기 달고 있어. 그래서 쭉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딱 열어서 패드처럼 그런 다음에 다시 해서 이렇게 탁 붙이면 조끼 입고 그 납조끼 같은 거 입으면 되잖아요. 아니지. 한 명이 알바를 써서 여기 TV 모양의 그 모자를 써. 뛰어와! 그다음에 TV에 VAR 써 있고 자기 가슴에 이 노트북이 붙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주심님, 여기 왜 이렇게 보십니다.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VAR이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야, 과학이 더 발전하면 이런 거 없어. 그냥 이제 시계 같은 거 누르면 찍 뜰 거야. 아니 가기 귀찮으면 그렇게 우리가 가져다 드려야지 앞에서 보시라고.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래야 보지 않을까. 그 테니스 보면 그 볼보이 해주시는 그 귀여운 친구 있잖아. 그 친구처럼 타타타타 뛰어가가지고 바로 깔아주시고 그럼 안 볼 수가 없지. 이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보고 판정하면 그건 뭐 해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오심이 나와도 이랬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보질 않으면 의심이 2배, 3배 엄청 커진단 말이에요. 왜 안 봤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근데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자각이 없는지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매번 이게 짜증스러움을 이제 안고 프리미어리그를 보고 있는데 아르테타가 또 한마디 했으니까 이런 상황은 저는 또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이는데 감독들을 봤을 때, 네. 지금의 PL의 어떤 그 VR을 운영하는 어떤 실력들 그리고 심판들의 어떤 실력들이 너무 떨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판정들, 그냥 갸우뚱하는 판정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그래, 저거는 이해돼. 주심 그래도 저거 주심 이해된다. 라는 식으로까지만 하면 되는데 완벽한 판정이었어. 그지 주심 저 선택이 오라. 옐로 카드 깔끔해. 레드 카드 깔끔해. 지금 파울 깔끔해. PK 깔끔해. 이런 게 어디 있어. 맞아. 네, 근데 딱 했을 때 그래. 어느 정도는 저건 줄만하다. 저건 뭐 되게 뭐 불어야 되는 장면 같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만 가도 되는데. 그냥 뭐 그래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해야 돼. 이 느낌도 아니야. 그냥 그래, 그 느낌 뭐지? 말도 안 되네. 약간 이런 왜 저런 거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어쨌든 전 분데스리가 위주로 하지만 PL을 볼 때 약간 이제 집에서 편하게 보잖아요. 저는 보다가 누워 있다가 보다가 골이 뭐 선언이 됐는데 취소되는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앞으로 돌려보고 싶다니까. 뭔지 왜 이게 이거 왜 이런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아르테타의 발언에 대해서 뭐 팬분들은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원론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판정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상황이 계속 몇 년째 반복이 되니까 이런 감독들은 엄청 늘어날 거예요, 계속. 거의 지구 반대편에서 그 프리미어리그의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마는 그런 거죠. 사실 이거 프리미어리그 제가 입중해서 보잖아요. 심판 판정들 막 VAR 그 모니터 안 보고 원필드 안 하고 이상한 판정하잖아. 그러면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 그냥 이게 짜증이 나. 그러니까 막 왜냐하면 우리는 라리가를 보면 세리아를 보면서 분데스리가를 보면서 K리그를 보면서 뭐 월드컵을 보면서 뭐 유로를 보면서 심판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대충 데이터가 있죠. 근데 그 새끼들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건 불고 애매하면 온필드 가고 아니면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 이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니고 되게 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러니까 되게 어렵지 않은 어떤 약간의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행동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 절차들을 안 하니까 짜증이 너무 나는 거야, 보면서. 프리미어 리그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분데스리가에도 역대급 오심이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분데스리가는 무언가 사건이 터지면 그런 사건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노력을 하는 게 눈에 티가 나요. 왜냐면은 예전에 샬케 공사가 우승 직전까지 갔다가 놓쳤을 때 그때 바이에른 뮌헨과 함부르크 경기에서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고 바이에른 뮌헨의 안데르센이 골을 넣으면서 결국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분데스리가는 추가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추가 시간에 리그의 우승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고 그리고 레버쿠젠의 스테판 키슬링의 슈팅이 역공을 맞고 골로 인정된 적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유령골 사건이 있어요. 그때 직후 그물검사 겁나 했다. 그 다음부터 경기 시작할 때 그물검사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근데 웃긴 게 우리나라도 그때 되게 그물검사 좀 했던 거 알아요? 은근히 주심들 이거 혹시 근데 그거는 너무 우연이라서 그렇지. 진짜 출렁 한 번 안 거리고 그게 들어가는 거라서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고쳐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프리미어 리그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권위만 따지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경기를 스무스하게 보고 싶은 팬들도 보다가 누굴 응원하든 무관하게 이 뭐 20개 팀 팬들이 있으면 1년에 몇 번은 서로 돌아가면서 빡치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누가 피해가 많네 적네는 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새벽에 당장 토트넘과 첼시 빅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경기에서는
아무 일 없이. 아무 일 없이 네. 경기만 즐길 수 있게. 그렇죠. 아니 경기만 근데 즐길 수 있게 이거 새벽에. 너무 슬프다. 네. 빅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에서는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너무 슬프다. 근데 꼭 나올 만한 오늘 좀 이상한데 그러면 나오더라고 항상 느낌이. 아무 일 없이 깔끔하게 경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3년 11월 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이가 안 좋아서 좀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이 좀 있을까봐 또 설명드리는데 제가 좀 오늘 2주 전에 이를 뽑았잖아요. 거기에 다시 수술해가지고 지금 임플란트 그거 나사를 박아놓는 바람에 오늘 너무 저도 지금 짜증스러운 게 오늘 이거 하는 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가벼운 거 하는 줄 알고. 마음의 준비 없이. 그래서 나 지금 오늘 스케줄도 내일 새벽 중계도 다 잡아놨단 말이야. 만약에 오늘 수술한다 했으면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내일 중계는 쉬어야 되겠다. 아니면 토트넘 첼시 있으니까 좀 밀어놓고 내가 수술을 하던가 했을 텐데 갔는데 오늘 수술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5분이면 끝나요? 이렇게 또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와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금 기둥을 박아놓은 거죠. 네, 기둥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좀 텐션이 좀 떨어졌었다. 그래도 뭐 용주 형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재밌었습니다. 네,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열정적인 헤어스타일 보여줬기 때문에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일 저희는 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